2주 만에 120달러에서 64달러로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82달러로 튀어오른 에일은 가격 10년치 변동성이 단 14일 만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난리통에 주류 언론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공포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거대한 그물로 개미들을 몰아가는 작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리고 2월 27일, 이 모든 게임의 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다가올 부의 재편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은 가격이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실물 수요가 줄어서?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가 기습적으로 은 선물 증거금을 3차례나 연속으로 올려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빚을 내서 은에 투자한 개인들한테 갑자기 돈 더 내놔, 안 그러면 내 물량 다 팔아버린다라고 협박한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30대 직장인 김대리 같은 분들 생각해보세요. 몇 년간 월급 아껴서 앱은 선물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새벽에 증권사에서 문자가 옵니다. 추가 증거금 미입금 시 반대 매매 진행됩니다. 심장이 철렁하죠. 돈을 더 넣자니 여윳돈이 없고 안 넣자니 전 재산이 날아가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명한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수조원 규모의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왜 이런 학살극을 벌였을까요?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린 걸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쫓아내고 자기들의 텅 빈 실물 창고를 채울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여러분이 겁에 질려 던지는 귀한 물량을 바닥에서 조용히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이건 자유시장의 원리가 아니에요. 룰을 만든 자들이 그 룰을 악용해서 대중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약탈 행위입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거죠. 나스닥이 흔들리고 비트코인이 무너지니까 안전자산인 을은 오를 줄 알았죠. 그런데 은마저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이랑 동반 하락하다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배신감, 그게 바로 세력이 노린 겁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은도 결국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실물 물량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뜨는 은 가격 대략 70달러 되죠. 그런데 실제로 금은방에 가서 은어 한 납 사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최소 105달러에서 110달러입니다. 무려 34%나 더 비싸요.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두 개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마트 전단지에 삼겹살 반값 세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광고해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육 코너가 텅텅 비어있는 거랑 똑같아요. 물건은 없는데 가격표만 싸게 붙여놓은 유령 세일인 겁니다. 세력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장부를 열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어줄 실물 은이 없어요. 만약 지금 은 가격이 진짜 가치대로 오르면 전 세계에서 실물 인출 요청이 쏟아질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일부러 가격을 눌러서 은 별거 아니네 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물건 없이 가격표만 조작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정상적인 프리미엄은 뭔가 거대한 것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거든요. 조만간 매대가 통째로 엎어지고 은의 진짜 가격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쳐두세요.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3월물 은 선물의 실물 인수도 통지일, 영어로 FND라고 부르는 날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종이 쪼가리로 나 은 얼마 가지고 있어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럼 진짜 은으로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은 시장은 사실상 숫자 노름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뜨는 숫자만 왔다 갔다 했지 진짜 은덩이가 오간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FND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대로 실물은 가져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2월 27일은 2월의 마지막 영업일이에요. 주말 직전이라 시장이 닫히면 월요일까지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대 세력들이 판을 뒤엎기에 이보다 좋은 타이밍이 없어요. 문제는 창고 상황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은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금고문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내어줄 실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같은 은덩이를 여러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의자가 10개인데 100명한테 앉을 권리를 판 셈이죠. 음악이 멈추면 90명은 바닥에 나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2월 27일 창고가 텅 비었다는 진실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순간 기존의 종이 시장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은의 진짜 가치를 새롭게 매기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은 시장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코멕스, COMEX 창고예요. 전 세계의 은 선물 거래의 기준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창고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벽처럼 지켜지던 총재고 1억 온스 선이 마침내 무너졌어요. 불과 2월 한 달 동안에만 500만 온스가 증발해버렸습니다. 500만 온스면 대략 155톤이에요. 한 달 만에 트럭 수십 대 분량의 은이 창고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재고의 구성입니다. 창고에 있는 은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등록 재고로 당장 인출 요청이 들어오면 내어줄 수 있는 물량이에요. 다른 하나는 적격 재고인데 이건 남의 은을 그냥 보관만 해주는 위탁 물량이죠. 주인이 따로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돈입니다. 과거에는 등록 재고가 3천만 온스 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누가 실물 달라고 해도 어떻게든 돌려막기가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등록 재고가 2천만 온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급한 불 끄려고 위탁 물량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버텼는데 그 콘크리트 바닥마저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명백한 은 뱅크런이에요. 은행의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 돈 내놔 라고 외치는 것처럼 은 창고에서 실물 인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재고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데 실물 수요는 오히려 폭발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뚫리면 그 다음은 지하실이에요.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반지, 목걸이, 예쁜 장신구 정도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은의 진짜 전쟁터는 주얼리 매장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본사 회의실이에요. 최첨단 AI 칩을 만드는데 은이 필수거든요. 왜냐하면 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요. 데이터 센터에서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처리하려면 전기 신호가 찰나의 오차도 없이 흘러야 합니다. 그 역할을 은이 하는 거죠. 과거에는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게 은 산업 수요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 서버, 5G 기지국, 전기차 배터리, 첨단 반도체까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마다 은이 들어가요. 실버 인스티튜트 자료를 보면 2026년에 AI와 5G 산업에서만 2억 3,500만 온스의 은이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50%나 폭증한 수치예요. 이쯤 되면 은은 더 이상 귀금속이 아닙니다. 석유처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전략 물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가격 따위 신경 안 써요. 시장에 실물 은이 나오기만 하면 블랙홀처럼 싹쓸이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전광판에 파란불 보면서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거대 자본들은 조용히 바닥 물량을 쓸어 담고 있어요. 그들은 은의 진짜 가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심장을 선점하기 위한 거대한 부의 이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뉴욕과 상하이 두 거래소의 은 가격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은인데 상하이가 온스당 12달러에서 15달러나 더 비싸요. 뉴욕에서 82달러인 은이 상하이에서는 95달러 가까이 쳐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돈 냄새 맡는데 귀신 같은 월가 자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뉴욕 창고에서 82달러의 은을 빼서 비행기에 실어 상하이로 보내면 운송비 빼고도 온스당 10달러 넘게 남습니다. 위험 부담 제로의 무위험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가 가능한 거죠.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전 세계의 실물 은이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15달러짜리 가격 차이가 거대한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방 창고에 은을 흡입해서 동방으로 옮기는 펌프인 셈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맥스 창고가 왜 이렇게 빨리 털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 밤새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대놓고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은을 빼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창고는 텅텅 비어가고 중국 창고는 묵직하게 차오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세계 금융을 지배해온 서방 시스템의 패권이 은이라는 실물 자산 시장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돈의 무게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은 ETF나 은 관련 파생 상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거 진짜 은 아닙니다. 종이 쪼가리예요. 컴퓨터 서버 어딘가에 저장된 숫자일 뿐이죠. 원할 때 실물로 바꿀 수 있어야 진짜 내 자산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시카고 상업거래소 규정집을 깊이 파보면 소름 끼치는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룰 589라는 게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인데 이게 뭐냐면 은 가격이 통제 불능으로 폭주하면 거래소가 그냥 전원을 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도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화면이 멈춰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룰 293입니다. 비상사태 권한이라고 하는데 창고에 은이 없다는 게 들통나기 직전에 거래소가 꺼내드는 최후의 카드예요. 현재 재고 부족으로 실물 인도가 불가합니다. 모든 계약은 현금으로 강제 청산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허무맹랑한 소리 같으신가요? 2022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 LME에서 니켈 가격이 하루 만에 2배로 뛰었어요. 쇼친 세력들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죠. 그랬더니 거래소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미 체결된 거래를 소급해서 취소해버렸습니다. 규칙을 만든 자들이 자기들 살려고 규칙을 바꿔버린 거예요. 2월 27일에도 똑같은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그 순간 종이은 들고 있는 분들은 폭락한 달러를 쥐고 절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실물을 손에 쥔 분들은 강제 청산의 칼날을 피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은시장의 수급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지금 은시장은 무려 6년 연속으로 공급 부족 상태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6년입니다. 실버 인스티튜트 자료를 보면 현재 부족분이 2억 4,500만 운스에 달해요. 시장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죠. 그동안은 어떻게 버텼냐면요. 과거에 쌓아뒀던 지상 재고를 조금씩 헐어서 썼어요. 창고 구석에 있던 비상금을 까먹으면서 겨우겨우 수요를 맞춰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완충제마저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꺼냈을 재고가 없어요. 작은 불씨 하나에도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여기서 숏 세력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숏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겁니다. 은 가격이 내려가면 돈을 버는 구조죠. 그동안 이 세력들이 은 가격을 짓눌러 왔어요. 하락에 베팅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물 계약에는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가 오면 빌렸던 은을 실물로 갚아야 해요. 숫자가 아니라 진짜 은덩이를 구해서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숏 세력들은 도관에 든 쥐신세예요. 파산을 면하려면 시장에서 은을 사야 하는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가격을 아무리 높여 불러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런던과 뉴욕의 창고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장부에 적힌 숫자 말고 실제로 당장 내어줄 수 있는 은은 완전히 씨가 말랐습니다. 2월 27일 독이 깨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2월 27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거래소가 룰 293 비상사태 권한을 발동해요. 82달러 선에서 모든 계약을 강제로 현금 청산시키고 시장을 얼려버리는 거죠. 공식 가격은 82달러에 멈춰 있는데 실물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시장이 형성돼요. 뒷골목에서 은 한 온스에 200달러, 300달러가 오가는 이중 가격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전광판 숫자와 현실의 가치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숏 스퀴즈 시나리오예요. 숏 세력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죠. 사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은 가격은 100달러, 100달러, 150달러를 수직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2021년 게임스톱 사태 기억하시죠? 공매도 세력이 쫄딱 망하고 개미들이 환호했던 그 드라마가 은 시장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이 경우 실물 보유자들은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돼요. 다만 수십 년치 상승이 단 며칠 만에 터져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심할 겁니다. 매도 타이밍 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마지막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거래소가 아예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고 은 시장 자체를 영구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종이은 거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달러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은은 투자 상품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실물 화폐로 격상돼요. 중국과 인도가 왜 그토록 실물을 사재기했는지 그 이유가 만천하에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전광판에 82달러라는 파란불을 띄워놨죠. 개미들이 그걸 보고 안 끝났구나 하고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요, 세력들이 그 귀한 물량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배로 올린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겁먹은 세입자가 차라리 집을 팔겠다면서 헐값에 내놓는 거죠. 지금 임은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밑에서 물량을 미친 듯이 받아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980년에 있었던 헌트 형제 사태 아시나요? 텍사스 석유 재벌 형제가 은을 싹쓸이하다가 대형 은행들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그때 거래소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매수 금지라는 황당한 규칙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살 수는 없고 팔 수만 있게 한 거예요. 당연히 가격이 폭락했고 헌트 형제는 쫄딱 망했죠. 규칙을 만든 자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판을 엎어버린 겁니다. 2월 27일에도 이런 꼼수가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980년에 은을 매집한 건 개인이었어요. 헌트 형제는 아무리 부자라도 결국 개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은을 쓸어 담는 주체가 누구냐며 중국입니다. 인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국가 권력과 거대 자본이 뭉친 겁니다. 거래소의 얕은 꼼수로 통제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텅 빈 창고와 폭증하는 산업 수요. 이건 양치기 소년의 막연한 위기설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한계예요.
세력의 마케팅 트릭에 속아서 미래의 부를 헐값에 팔아치우지 마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SLV 같은 ETF, 종이은 파생 상품 가지고 계시면 찢어버리세요. 위기가 터지면 휴지 조각 됩니다. 실물로 바꾸세요. 34%의 프리미엄이 아깝다고요? 그건 아까워할 돈이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가족을 지켜줄 최후의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2월 27일 운명의 날에는 HTS 화면을 아예 꺼버리세요. 조작된 숫자에 흔들려서 뇌동 매매하면 끝장입니다. 거래소의 룰 589, 룰 293 발동 같은 본질적인 뉴스에만 집중하세요. 시스템이 리셋된 후 부의 결정권은 묵직한 실물을 쥔 자에게 넘어갑니다. 타들어가는 종이 대신 진짜 금속을 끝까지 움켜쥐세요.